네, 지금 들으신 대로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의 중심인물인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부인이 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앞에선 박 사령관 부인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관병 괴롭혔다는 그동안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들 같은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그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그 썩은 토마토나 전 맞은 공관병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여단장급 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박찬주 사령관이 이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모릅니다. 네, 박찬주 사령관 부인 아들같이 생각했다. 저 말에 더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 아이가 엄마인데 네. 그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아들 같은 마음으로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항상 그 전에도 이 군 갑질 소식을 전하면서 했던 말이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논란을 좀 키우고 있다는 양상이 드는데요. 사실 박 사령관 부인이 오히려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마디 하는 게 더 나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사실 같은 군인 아들도 두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 그 군인 아들에게 느꼈을 박탈감, 게다가 그 아들에게 갑질을 시킨 것도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말씀 나눈 중에 김광진 위원장 나오셨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김 위원장, 보기에 지금 박사령관 부인 말 가운데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편인 박찬주 사령관도 알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몰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결국 본인이 다 떠안고 가겠다 이 생각 아닌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관계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만 작년부터 이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었고 그래서 당시에 한민국 국방장관이 네. 부인의 처사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제보가 들어오니 나중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두 경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미 다 공개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에게 책임을 다 지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우리 그 이재용 재판이나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서 느껴본 것처럼 직권이라고 하는 공식 지키가 있어야지만이 직권 남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인은 공적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할지라도 직권남용이 아니라 뭐 모욕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끝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해서 법률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래저래 뭐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훨씬 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의 경우는 사실 민간이기 때문에 네네. 군 사업 체계에서 이제 저촉을 받을 확률이 뭐 어떤 처벌을 받을 확률이 좀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참고인 신분으로 이번 조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뭐 다 했다, 그리고 남편은 몰랐다라고 진술을 하고 얘기를 하면 군인인 남편은 군법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부인이 애써서 남편은 몰랐다고 하지만 박찬주 대장 본인도 갑질 논란이 불거져 있는 사실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강병규 기자, 네. 지금 초코파이 전도 이야기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작년 6월 26일 날 박찬주 사령관이 대구의 한 교회에 방문해서 했던 간증 영상이 공개되면서인데요. 이 간증 영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35년 우리 국민의 35%가 그러니까 3,500만 명이 기독교 신자가 된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라면서 훈련소에 입소하는 인원들 20만 명 중에 14만 명이 세례를 받고 그중에 한 절반가량이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이 기독교를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게 바로 초코파이 전도라는 내용인데요. 이 초코파이 전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초코파이를 전도를 하고 있다. 법당에서 만약에 초코파이를 하나 주면 우리는 2개 주고 3개 주고 하면서 전도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초코파이가 정말 생명의 만나, 그러니까
구약성서에 나오는 기적의 음식이라는 뜻인데 이 기적의 음식 같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며칠 전에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 박사령관은 이제 부부가 이제 불교 신자인 공관병을 데리고 기독교 예배를 좀 강제로 보게 했다는 그런 갑질 논란이 좀 벌어졌었잖아요. 이것도 전도의 한 방편인지 아니면은 정말 갑질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의구심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훈련소 시절에 초코파이 받으려고 그렇죠. 교회에 간 적은 있습니다. 자, 근데 김관진 예. 위원장. 그런데 이거 사령관이 이렇게 언급하는 게 적절한 건가요? 물질을 통해서 정신을 갖고 오겠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슈가 벌어지고 나니까 그분의 발언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삼고 그렇긴 있습니다만 합니다. 사실 이게 예를 들면 지휘관 회의에서라든가 부대 안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정말 엄중하게 다뤄야겠습니다만 이건 교회 안에서 얘기를 나눈 네.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아직도 많은 부대 안에서 상급자가 어떤 종교를 믿는지에 따라서 그 부대 자체가 어떠한 종교에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 그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개별 부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 자체를 운영하는 측면 안에서도 예를 들면 국가 예산 등을 통해서 교회를 어느 정도 증축할 것인가 아니면 뭐 법당을 증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결정권자의 종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좌지우지되는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종도 그렇게 지휘관에 따라서 이게 평양이 좀 많이 갈리나 보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제보도 네. 많이 있고요. 자, 오늘 강병규 기자 네. 이뿐만이 아니라 박사령관이 7군단장 그러니까 3스타죠. 중장 시절에도 논란이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또 증언이 나왔다면서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를 할 때 더 이상 이런 피해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주말 사이에 군인권센터에서 5차 보도 자료를 내면서 추가적인 갑질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령관 시절이 아니라 7군단 군단장 시절의 그런 얘기들인데요. 지금까지 총 33명의 제보를 받아서 재구성한 그런 폭로들입니다. 먼저 이제 매일 새벽 5시, 군인은 보통 6시, 혹은 6시 반에 기상해서 10시까지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는데 새벽 5시면은 그 전이잖아요. 그 전에 일어나게 기상을 시켜서 그 공간에 있는 텃밭 작물을 수확하라고 딸하고 이제 지시를 했었고, 식당 메뉴에 없는 음식을 주문하게 하는 등의 이러한 여러 갑질 사례가 좀 새롭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자세하게 보면 이게 공관병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경계병에다 네, 한 그렇죠. 일이죠. 경계병 같은 경우는 공간 업무를 안 봐요. 공간 안에서 일을 안 하는데 그 공간을 지키는 게 주된 임무 아닙니까? 근데 네, 그 그렇습니다. 경계병에게 경계 서지 말고 가서 새벽 5시에 나와서 작물 뽑아와라. 우리 식구들 먹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 제보도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제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계병이라는 보직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개인 텃밭을 이렇게 수확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임무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도 조만간 파악이 돼서 추가적으로 혐의가 입증될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관진 위원장 이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계병이라고 하면 우리 법적으로 군법에는 초병이라고 표기하지 않습니까? 초병의 군형법으로 민간인을 처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처벌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초병에 대한 해코지잖아요. 예. 그렇게 경계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경계병에게 새벽 5시에 가서 농작물 뜯어오라는 말이 이게 물론 의혹이긴 합니다만 이게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초병의 위계 사용 이런 것들 아예 법으로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심각한 죄로 우리가 인식하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이분이 공관병이든 아니면 운전병이든 아니면 경계병이든 모든 자기 예하에 있는 부하 그 병사들을 그냥 자기의 부속물처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은데요. 자, 박찬주 대장 부인은 오늘 들어갔을 때 아들같이 생각했다고 했는데 보기에는 지금 부속물처럼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아들같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공분을 이제 살 것 같고 특히나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본인 아들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들의 속옷 빨래를 그것도 네. 런닝 셔츠는 다림질까지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인식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재판 결과를 통해서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현수 기자,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박찬주 대장,
부인은 남편은 몰랐다고 하는데 이번엔 남편이 갑질을 벌였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공간 안은 아니고요. 네. 공관병 대상이 아니라 이제 군단 내에 있는 그런 복지 시설들이 있죠. 거기에 고기를 파는 식당에 가서 메뉴판에는 전혀 없는 고깃집에 가서는 회를 떠와라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여기 군단 내에서야 이제 뭐 서열이 있고 그래서 용인이 됐을지 몰라도 실제 밖에서 민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진상 고객이잖아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행위인데 고깃집에서 회를 떠와라라고 해서 당시에 이천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다녀와서 회를 떠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또 회를 주문해놓고는 갑자기 회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 병사들이 실제로 그 회를 떠온 병사들이 그 사비로 그 회값을 물어야 하는 적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사실 좀 너무나 듣기에도 황당한 이야기인 거죠. 이 부분에서 지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병사들이 사비로 그 회값을 낸 게 아니라 회관을 관리하는 관리관이 관리관이죠. 네네. 본인 사비로 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정을 하고요. 자, 강병규 기자. 그런데 박찬주 대장 유독 독일식 테이블보에 부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 예, 그런 주장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이 복지시설에서 이제 어떤 손님을 맞이할 때 그 테이블과 이 의자를 설치를 했는데 이 테이블보를 독일식 테이블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깔게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독일식 테이블보는 혹시 또 뭐가 다르죠? 혹시 어떤 스타일인 거죠? 독일식 테이블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독일식 테이블보 아니면은 좀 검색을 해서 독일식 식탁보를 검색했는데 이미지 그 사진 파일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서 그만큼 사실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좀 구별할 수 없는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관병 그 병사들이라든지 그 복지관에서 회관에서 그 일하는 그 직원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상당히 까다롭게 이번에 질책을 했다라는 그런 제보가 나온 건데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찬주 사령관 같은 경우는 흔히 독사파라고 불리는 멤버거든요. 이게 독일에서 독일 육군사관학교 유학을 다녀온 출신들을 이제 독사파라고 부르는데 특히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의 인연도 그래서 다시 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이른바 독일 육사에서 연수하고 유학을 한 독사파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요즘 이제는 퇴임을 했지만 이 독사파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군 내부의 그런 개혁을 좀 추진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다시금 이런 인연들이 회자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거 한번 따져볼게요. 김관진 위원장께서 지금 그 국회 국방위 하실 때도 독사파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실제로 김관진 위원께서 조사했을 때 독사파의 실체가 좀 느껴졌던 적이 있었습니까? 특히나 이제 37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누나회냐, 이제 독사파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두 개의 층으로 누나회라고 그러면은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그만큼 친분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얘기하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나왔을 때 박 사령관은 누나회는 아니고 독사파인 것이다라고 하는 걸로 처음에 조정이 됐었죠. 근데 뭐 이번에 이 테이블보 이건 좀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김관진 사단이라고 흔히 불려지는 독사파는 다른 그 계파랑은 좀 다르게 다른 계파 뭐 누나회나 이런 거는 동기간의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것이고 알짜회나 이런 것들은요. 근데 독사파는 한 명의 거두가 있고 그 사람이 이끌어주는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시에 이제 김관진 실장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국방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박근혜 정부 내내 국방장관을 하고 안보실장을 하고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안보실장을 조금 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긴 시간 했기 때문에 현직의 국방장관을 누를 정도의 상황으로서의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왔었죠. 그래서 자기 사람을 많이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한번 또 나중에 한번 추가로 집중해서 취재해볼 만한 대목인 것 같은데. 자, 이현수 기자. 그런데 박찬주 대장 부부의 추가 폭행, 폭언 논란이 불거질 만한 증언이 또 나왔죠. 그렇죠. 또 다른 제보가 나왔습니다. 7군 단장으로 재임할 당시였는데요. 사실 뭐 언어로 폭력을 하는 것도 사실상 폭행 행위에 포함이 되는데
너 같은 게 요리사냐라는 폭언을 하기도 하고요. 또 머리는 장식이냐, 머리를 교체해주고 싶다. 아이고, 이런 말을 이런 들을 때, 폭언까지 했단 그쵸. 말입니까? 어떤 기분이었을지 참 참담하기도 한데 실제로 조금 전에 그 출석을 하면서 질문을 했었죠. 그 썩은 토마토를 던지거나 하는 그런 폭력 행위 당한 공감병에게 할 말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박찬주 대장 부인이 그런 적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다 부인하는 건 아니다라는 뜻도 될 텐데요. 실제로 이런 폭언을 했다 또는 뭐 전을 던지거나 그리고 맞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벽으로 부딪혔지만 썩은 과일들을 던졌다 이런 제보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치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보에서는 썩은 귤을 던졌다 그랬는데 기자분이 토마토로 질문을 해가지고 그런 사연도 있었군요. 그리고 전을 던졌다 이거는 군 검찰에서 밝혀진 내용 아닙니까? 부인은 부인하지만 여러 증언들,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전을 던진 사실은 인정이 된다라는 게 국방부 감찰조사 발표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중간조사 결과였죠. 그때 그렇죠. 보면은 두 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그런 사건,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사건, 근데 그 중에서도 일치하지 않지만 사실관계가 파악이 된 사건 중에 이 전을 던져서 심지어 얼굴에 맞은 적도 있고 이렇게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요. 사실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자가 한둘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공개해드린 적 있는 영상에서도 이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인 집안일서부터 모든 일들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제 다 하루 종일 시키면서 그러면서 맨날 트집 잡고 이제 막 좀만 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되게 인격 모독적인 말을 엄청 많이 하면서 폭언을 많이 했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폭언한 적도 많고 사람한테 직접 던진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맞은 것도 있고 저뿐만 아니라 저도 맞은 적 있고. 폭행에 폭언까지 당했다라는 전 공감병의 증언인데요. 이런 포각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을 해야만 했다라는 진술도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제보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실 끼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은 질책을 하곤 했다라면서 상당한 인격 모독을 당했다라고 피해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박사령관 부인 같은 경우에는 아들같이 대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아들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시킬 수 있냐라는 그런 목록들, 제보 목록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우선 수요일이 되면요. 주방 대청소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집 전체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먼지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쓸고 닦아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잠깐만요. 집 전체 대청소라고 하면은 집안이 한 120평 정도 되잖아요. 160평 정도 되는. 아, 그렇습니까? 예, 1층, 2층, 뭐, 여러 층으로, 복층으로 구성된 그런 공간인데, 여기를 먼지가 하나도 안 나올 정도로 되게 쓸고 닦아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특히 이제 많은 주부에게 이렇게 뭐 좀 되게 예민한 사안인데, 7개, 8개 된 냉장고를 월 5회씩 청소하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물건을 내놨다가 다 닦고 게다가 다시 다 집어넣게 했다라는 점에서 많은 공분을 좀 많이 얻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사령관 둘째 아들이 유학에서 복귀를 했을 때 바비큐 파티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정작 아들 같은 이 공관병들은 아침부터 끼니를 먹지 못하고 이렇게 바비큐 파티 준비에 열을 올렸어야 했다고 합니다. 자, 박찬주 대장 부인의 이런 갑질 논란이 이렇게 공감병한테만 제한됐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의혹 제기에 따르면 부하 장교 부인들에게도 이런 갑질을 벌였다라는 증언들이 나오는데요. 이현수 기자, 이삿짐도 대신 싸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저희가 영화 내용으로도 살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군 서열에 따라서 부인들도 같은 계급사회, 준계급사회스러워서 뭐 김장을 할 때 함께 한다는 등 그런 영화가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삿짐을 함께 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보자들이 사실 옆에서 다 봤기 때문에 그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남편의 그 박찬주 대장의 부인 이사를 할 때 그 장부 부인들을 모두 모아서 같이 이삿짐을 싸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삿짐 뭐 업체도 있는데 그런 돈도 쓰지 않고 그 자기 직원, 그 부하 직원들의 부인들을 동원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증언이 나와서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군 간부 부인 간의 서열화. 사실 1970, 80년대
이순자 여사와 김옥순 여사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기도 했었다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실 육사 동기인데요. 이 진급 시기가 반년에서 1년 정도 느리기 때문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부하처럼 좀 다뤄지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좀 진급이 좀 느렸죠. 그런데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순 여사가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이 한을 좀 약간 한풀이를 하는 그런 말들을 좀 했었다고 그래요. 좀 어떤 얘기냐면,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민정당이 인기가 없어서 대선 치르는데 정말 고생이 많았다라면서 약간 한풀이를 하기도 했었고, 또 우리는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지 체육관에서 뽑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면서 약간 비꼬는 듯이 말을 해서 집에 돌아가던 그 이순자 여사가 좀 소름이 돋았다라고 회상할 정도로 좀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죠.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두 사람 관계 지금 보니까 남편들이 육사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금씩 앞서서 승진을 하니까 김옥순 여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은 부하의 부인처럼 그쵸. 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거군요. 군 문화가 정말 이번에 사실 많이 공감병 이 폭로로 되게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좀 묘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박찬주 대장 이야기 나올 때도 부인이 여단장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논란이 됐었잖아요. 요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그렇죠. 확인했습니다. 그런 증언이 나왔죠. 네. 그런데 그 공감병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남편이 이제 승진하면서 역할이 크면 클수록 뭔가 그 갑질에 익숙해지는 것 같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공감병들이 옆에서 그 장군들이 별을 하나씩 더 달 때마다 달라지는 그 부인들의 갑질 행태에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죽했으면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들조차도 이렇게 서열화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저희 정치데스크가 만난 이순자 여사는 김옥숙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건강하기만 하다면, 지금이라도 건강하기만 하다면, 그냥 과거는 다 털어버리고 친구로 돌아가고 싶어요, 진짜로.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뭐 편찮으셔가지고 저를 누워서 뭐 간들 안아 온들 안아 이러니까 속상해서 아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자, 이순자 여사 당시 발언에 내가 항상 윗사람처럼 챙겨왔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대통령 자리 물려주는 자리에서 자, 우리가 체육관 대통령하고 같나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을 깔본 그런 일화까지도 마음에 담아두고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자, 그때 생각해보니까 참 군 부인의 서열화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방부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로선 박찬주 사령관에 대한 징계가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도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박찬주 사령관 전역하겠다, 명예전역하겠다 그러지만 전역시킬 수도 없고 전역을 안 시킬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박찬주 대장보다 높은 사람이 높은 직급이 3명이 되질 않아서 그만큼 높은 직급이어서 지금 징계위도 열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다가 곧 군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군 인사에서 승진을 못하면 사실상 바로 보직이 없어지고 전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수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박찬주 사령관을 전역시키지 않고 이 조사를 하는 동안 군인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을 현재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약간 이번 기회에 군 인사법도 좀 손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는 게 그럼 그 선임이 3명이 되지 않으면 징계위도 열 수 없다면 그럼 더 높은 사람이 잘못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 이번 기회에 좀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진 위원장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 이 문제 모르셨습니까? 개정 좀 하시지 그랬어요. 예, 이런 내용을 몰랐는데요. 근데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징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3명 이상의 선임자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죠. 군사 재판을 받는 데는 그 선임자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군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옷을 벗어버리면 군사 재판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또 그런 그 안에서 문제죠. 이제 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논쟁이 왜 일어나냐면, 자, 아무런 징계도 안 받고, 아무런 검찰의 처벌도 안 받고 전역하게 되면,
그동안 군 연금을 다 수령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지금 누리꾼 사이에서 제기되기 때문인데요. 강병규 기자. 대장, 별내 대장이라면 연금을 얼마나 받게 됩니까? 예, 우선 2013년에 집계된 통계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별 하나 준장이 월 353만 원의 그런 연금을 받는데, 자, 저건 월급이 아니라 전역한 연금. 뒤에 퇴역한 뒤에 연금으로 받는 게 월 353만 네. 원 원스타가. 예, 박찬주 사령관이 해당되는 이 대장급은 평균 월 452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징계를 안 받고 나가게 되면은 이 연금을 받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복무 연수에 따라 달라지고, 이게 또 연금이 뭐 1년마다 현역 연봉 상승률의 3분의 1 정도의 상승률로 또 오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역이 연 10만 원씩 연봉이 오르면 그거의 3분의 1, 그러니까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그런 연금이 또 상승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뛰게 되는 건데, 일단은 혐의가 입증이 되면은 이제 징계 처분이 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좀 축소가 되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일단 민간으로 전역이 된 상태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징계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선 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가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경계해야 할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박찬주 대장 부부와 관련된 이런 의혹들이나 논란들, 혐의들이 모두 다 입증된 건 아닙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져서 일부 확인된 사실도 있고, 그것 때문에 군 검찰이 수사를 나갔다는 사실, 그리고 박찬주 대장 부부 측은 이런 혐의들을 굉장히 좀 많이 부인하고 있던 사실은 저희가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갑질 논란이 우리 아들들을 보낸 군에서 불거졌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질타를 했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정치권에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휴가에서 돌아온 뒤에 처음으로 가진 수보회의에서 이 공감병 갑질 논란에 대해 언급을 했고요. 또 한 명, 휴가에서 돌아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언급을 했는데요. 조금 미묘하게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공감병에 대한 갑질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주었습니다.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 개혁을 명분으로 좌파 단체가 중심이 된 고발 사건이 난무하면서 군 장성들을 여론몰이로 내쫓고도 있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박찬주 대장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건 아니었지만 사실상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군 갑질 논란이 워낙 논란이 되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금 약간 박찬주 대장을 두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우선 홍준표 대표실 관계자는 이 박찬주 대장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 개혁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을 겁니다. 지금 자식을 군에 보낸 가족들은 이런 갑질 논란이 군에서만큼은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는 거니까요.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